안녕하세요. 닥터 언니의 닥터손 닥터 복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화네요. 12화. 벌써 12화까지 달려왔네요. 3개월 동안 저희와 슬기로운 의사생활 리뷰를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2시간 40분이래요. 진짜 너무 길다. 거의 영화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팝콘을 준비했습니다. 중간에 당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우리 사실 저녁을 아직 안 먹었는데 네. 끝나면은 밤이 굉장히 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임산부는 당이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좀 중간중간에 먹으면서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 시즌2 리뷰를 시작할 때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시즌1 때 이미 할 얘기를 다 했는데 할 얘기가 과연 있을까? 이러면서 근데 계속 나와. 그러니까요. 생각이 안 나다가 드라마를 보면서 예전에 그 트라우마들을 잘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예전에 그 네. 선생님이 커피 식었다고 했던 네. 거 있잖아요. 네. 그때 그 커피를 두고 간 게 선빈이냐 아니면은 이준이냐 이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글씨체랑 이거 비슷한 거 같지 않아요? 느낌표가 똑같은데? 아, 그래요? 아, 저는 이미 기억에 지웠어요. 글씨체 따위는. 아니 그때 저도 선빈이가 주고 갔다는 얘기가 하도 많아서 선빈인가 하고 이렇게 봤었는데 오늘 글씨체 보니까 맞네. 소장 이식 이젠 생각해보고 싶어요. 성공 확률도 낮고 어려운 수술인 거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제가 거절. 소장 이식은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할 수는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되게 생소하네요. 뭔가 소아의 위장 흡수 장애 때문에 이런 영양분을 계속 맞춰줘야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지금 위루관에 중심 정맥관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으면은 위에 구멍이 나 있고 혈관에도 큰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뭔가 이렇게 주사나 이런 걸 계속 줘야 되는 그런 건가 봐요. 그러면은 굉장히 힘든 거죠. 삶의 질이 네. 정말 안 좋을 텐데. 정말 안 좋은 거죠. 다이섹션 해놨으니까 네가 여기 한번 클립 해볼래? 다이섹션을 해놨다는 게 원래 수술이라는 게 과정이 어떤 타겟 장기가 있으면 스킨을 열고 그 장기가 굉장히 깊이 있으면은 다른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고 슥슥슥슥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을 다이섹션이라 그래요. 옆에 붙은 거를 이렇게 박리해 나가는 네.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박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수술하는 그 의사들의 실력이 박리하는 과정에서 좀 맞아요.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박리를 해놨다는 건 옆에 걸 다 치워놓고 동맥류만 띡 남겨가지고 그렇죠. 목을 딱 잡을 수 있게 아주 좋은 상태로 최 선생님이 배려를 해놨다는 거죠. 저희 병원에 이제 위암 수술 가장 많이 하셨던 노모 교수님이 있는데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하셨죠. 위암 수술. 위암 수술을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은 아예 칼을 쓰지 않고 모든 혈관이 지나다니는 길을 다 알아서 그냥 보비만으로 전기 소작기만으로 이렇게 슥슥슥슥슥 가는데 그냥 그러니까. 위가 이렇게 빡 나오는 아주 마법 같은 일을 벌이시죠. 최은담 7세 남한으로 말판 신드롬입니다. 4년 전 3세 때 강운대병원에서 김준환 교수님께 MR 리페어 받았던 환자로 현재 강운대병원 OS에서 카이포스콜레오시스 치료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숨차는 증상이 심해져서 시행한 검사상 AR과 MR이 진행이 되어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말판 증후군이라는 게 이제 예전에 한번 그 사지마비 됐었던 이문지 환자나요? 뭐 있었잖아요. 자전거 타다 넘어졌던 분.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사지마비 됐었던 그 젊은 여자 환자분. 젊은 여자 환자 있었잖아요. 근데 그 환자분처럼 이렇게 뭐 판막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김준환 교수님한테 이제 심방에서 심실로 가는 그 판막에 대해서 옛날에 그런 교정술을 받은 거예요. 판막을 교체하진 않았고 그 판막이 역류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교정을 받았는데 크다 보니까 대동맥이라는 우리 몸의 좌심실, 그러니까 왼쪽 심장에서 전신으로 피를 뿜어내는 곳에서 판막이 역류가 심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보통 그런 게 오래되면 심장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심장도 굉장히 커져 있었고 그리고 심장이 커지다 보니까 나머지 판막도 아구가 안 맞아서 다 지금 판막들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면은 그 판막들을 다 교체하고 나와야 되는 건데 수술이 좀 커지죠.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네요. 오늘 마지막 하라고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들 다 때려놓으신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심장이 거의 몸의 절반 이상이네요. 얘는 굉장히 심장이 커져 있는 거고 폐가 되게 작기 때문에
위험한 케이스네. 저렇게 폐 기능이 안 좋으면 네. 마취하고도 산소 포화도가 좀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케이스에서는 그랬지. 잘했어. 병원 계단은 굉장히 이렇게 사람이 많이 그렇죠. 다니는 곳이죠. 절대 병원 계단에서 뭘 하면 안 돼요. 네, 분명히 누가 듣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인턴 전공의들이 급하게 다녀야 되니까 다 계단으로 많이 다니잖아요. 그럼요. 병원 계단은 절대 안 돼요. 네, 절대 이렇게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더 후미진 곳으로 가야 돼요. 수술방 보조 계단 정도는 안전한 것 같아요. 그 정도. 그 정도면은 이제 좀 짱박해서 잠도 잘 수 있고. 예전에 목과 그 전공의가 사라져가지고 그러니까요. 병원에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1년차가 없어져가지고 얘 어디 갔냐고 이제 인턴들한테 수소문을 찾아오라고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죠. 그래가지고 1년차 전공의를 찾아라 이러면서 온 병원을 다 뒤졌는데 화장실 변기 위에서 자고 있어요. 주는 사람이 왜 주는가 봐. 그러네 왜. 근데 저희도 친구였다가 연인 됐을 때 조금 어색하지 않았어요? 아 그랬나? 저는 조금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네, 그러려니까. 막 약간 오글거리고 저 친구들이 괜히 막 놀리고 막 아 이랬었는데 맞아요. 이제 손도 잡아 이러면서. 막 괜히 이런 거 있잖아. 심장약도 잘 드시고 계시죠? 아 예. 오, 영체제도 잘 챙겨 먹고 있고요. 어부 아저씨. 와파린도 잘 챙겨 먹고 있구만요. 어부 아저씨가 이식을 받고 대동맥에 심내막염이 생겨가지고 판막 수술까지 받았었죠. 네. 그랬죠. 오. 그래서 와파린을 지금 드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요. 심장약과 지금 함께 면역 억제제까지 같이 드시고 있는 엄청난 환자죠. 저 연세에 2번이나 받고도 저렇게까지 잘 회복하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큰 수술이죠. 그러니까 쉽지 않겠네요. 중환자실을 2번 갔다 나오신 거니까 너무 해피엔딩이네. 가능할까요? 벤탈 수술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최대한 해봐야지. 대동맥 근부는 인조혈관으로 갈고 대동맥 판막은 웬만하면 자기 판막 살리는 쪽으로. 벌써 전화도 드려놨어. 외래 있는 날이라 외래 끝나는 대로 오시기로 했어. 누가요? 다른 수술에 비해 밸브 스페어링 오퍼레이션은 경험치에 굉장히 비례하는 수술이야. 천명태? 원장님? 원래 말판 증후군이 대동맥이 커져요. 보통 그러면은 대동맥을 갈아치우는 수술을 하게 돼요. 이제 대동맥에서 사실은 관상동맥이라 그래서 심장 자체에다가 피를 공급해주는 심장을 둘러싸는 혈관도 나가고, 근데 걔네들을 지금 교체해주는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대동맥을 교체해주면서 대동맥 판막을 갈아주는 수술을 벤탈 수술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수술이고 20세기에 벤탈이라는 흉부외과 의사가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로 개발한 수술이고 그 수술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저보다 밸브 스페어링 오퍼레이션 경험이 훨씬 많으시니까 수술 부탁드려도 될까요? 원장님일 것 같아. 천명태가 아니란 말이야? 그지? 천명태 선생님한테 시키겠어? 어? 반전이 있나 싶었죠. 사람들이 이래서 결혼하나 봐요. 헤어지기 싫다. 너 나를 좀 더 만나봐야 하지 않을까? 뭔 말이에요? 어? 어? 아니 왜 갑자기 나를 좀 더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을. 아직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결혼 생각한다고 하니까 좀 더 만나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오케이. 이런 것도 해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연애냐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제가 양석형 교수님한테 설렐 줄은 몰랐네요. 참아. 그래요? 원래 미상이에서 그 파마머리 대리님이었다고. 대리님이었죠. 예. 제가 그 대리님을 보고 설렐 줄 알았겠습니까? 진짜. 막 설렜나 이번에. 설렜네 지금. 나와. 신거 먹었어요? 왜 자꾸 움찔거려?
61세 환자입니다. CT 찍었는데 폰타인 헤모리지로 IVH까지 동반되어 있습니다. 멘탈은 세미코마, 양쪽 표필은 핀포인트로 작아져 있고 모터는 사지 모두 그레이드 1, 셀프는 약한 상태로 인튜베이션 해놓은 상태입니다. CT 보내 얼른. 네. 아 그리고 작년 2월 우리 병원에서 간이식 수술했고 올해 3월 심장 수술로 항응고. 할아버지, 어부 할아버지. 야, 너무하잖아. 너무하잖아. 할아버지 수술 큰 수술 2번 받았는데. 이게 와파린을 드시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와파린을 먹는 사람들이 뇌출혈이 많이 생기기는 해요. 아, 근데 너무하잖아, 진짜. 진짜. 이제 와파린이라는 약이 쿠마딘이라고도 하고, 그 약이 이제 원래는 쥐약으로도 알려져 그쵸. 있는 약이에요. 우리 몸의 지혈과 관련돼 있는 비타민 K라는 그 우리 몸의 그 영양분을 딱 그 차단시켜 버려가지고 비타민 K 관련한 어떤 응고작용을 막아줘서 혈전이 안 생기게 하는 약인데, 이 약의 최대 부작용이 출혈이거든요. 이 와파린이라는 약은 먹는 거에도 너무 영향을 많이 받고 같이 먹는 약이랑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적정 그 수준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야채나 이런 거 네. 먹는 것도 되게 주의해야 되고. 야채를 오히려 안 먹어야 되는. 맞아요. 네. 왜냐면은 야채에 비타민 K가 많이 들어가지고 야채를 오히려 안 먹어야 되는 그런 약간 특이한 걸 갖고 있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의사들이 피를 묽게 하는 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이런 그 피가 묽어져 있는 분들은 우리 몸의 어느 한 곳에 피가 출혈이 생기면은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고, 특히나 지금 위치가 되게 안 좋네요. 그러니까요. 폰타인이라 그래가지고 뇌 간이라 그러죠. 그래서 생명과 생명 유지 의식을 담당하는 뇌 부분에서 지금 피가 났고,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응급실에 이런 환자가 오면은 일단 비타K를 두드려 부어야 돼요. 일단 와파린을 해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추후에 이제 수술방을 들어가서 수술 같은 플랜을 짜야 되고, 그리고 면역 억제제도 수술하고 이러면 또 용량 조절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나이에 이런 상황을 버틸 수 있느냐, 쉽지 않은 거죠, 지금. 아니, 이 할아버지 죽을 고비 2번이나 넘겼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하네, 진짜 제작진. 너무해. 혹시나 너도 속상하지? 처음에 출혈량이 워낙 많았고 또 환자분이 항응고제까지 드시고 계셔서 피가 안 멈추는 상태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하다, 진짜 그 약으로 있을 수 있는 모든 합병증을 다 겪네요. 면역 억제제 때문에 생기는 합병증, 항응고제로 생기는 합병증을 다. 항응고제가 사실 조절을 잘하면은 이런 일이 많이 안 생기는데, 이 할아버지 워낙 먹는 약이 많았기 때문에 조절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너무하네. 나 아직도 어부 아저씨 때문에. 저건 너무 아까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정말 애 많이 썼을 거거든요, 여러 과에서. 그러니까. 내과에서 색전술과 방사선 치료를 계속 해왔는데 간 기능이 더 안 좋아지셔서 가능하면 이식을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식하면 됐었는데 이 양반 고집 때문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식 수술만 미뤄지고. 저 케이스는 간암 때문에 간 기능이 나빠진 게 아니고요. 저분은 아마도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워낙에 간이 안 좋으셨던 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워낙에 간경화가 있었던 분이 암까지 생겨가지고 이식을 대기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간암이 우리나라에 꽤 많잖아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저도 주변 분들 중에 이제 간염, 그러니까 B형 간염 보균자가 있었는데, 보균 상태로 있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제 경과 관찰을 안 하신 거죠. 원래 B형 간염 보균자는 6개월에 한 번씩 피 검사랑 초음파를 보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저도 외래를 보다 보면은 B형 간염 보균자라고 하셔서 그럼 6개월마다 선생님 보고 계세요? 그러면 안 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무 B형 증상이 간염이 없으니까. 마치 그냥 가만히 냅둬도 그냥 증상 없으니까 나는 보균자긴 하지만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이 몸 안에서 B형 간염이 지금 어떤 활동을 벌이고 있는지를 진짜 감시를 해야 돼요. 저도 제가 의대생 때 저희 아버지가 B형 간염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병원을 다니신다 그래가지고 신경을 안 썼어요. 그 병원에서
아버지가 비형 간염이 있었는데 굳이 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봤던 거죠. 근데 암에 걸리시고 나서 좋은 치료들 있잖아요. 신약 같은 걸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약 임상 연구나 이런 데 들어가고 싶었는데 활동성 비형 간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치료제를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임상 시험을 다 탈락했어요. 저희 그 간을 보시는 선생님이 있는데 제가 협진을 냈었거든요. 비형 간염약 주시고 뭐 이렇게 관리를 하게 해주셨는데 나중에 그 교수님 만나서 한마디를 하셨거든요. 저한테 야, 좀 네가 보지 그랬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말이 저한테 정말 엄청 상처로 엄청난 다가왔죠. 화살로 날아왔어요. 정말 여기 화살, 정말 심장에 화살을 맞은 느낌이었어요.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젊은 나이에 간 이식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은 내가 만약에 비형 간염 보균자다 이러면은 무조건 병원에 가서 비형 간염에 대한 검사를 간을 보시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6개월마다 6개월마다 어떤 DNA 검사라든지 아니면 비형 간염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검사들을 해서 지금 당장 내가 약을 꾸준히 먹어야 되는 상태인지, 왜냐면은 만약에 활동성 비형 간염이 계속 있으면은 비리어드 같은 어떤 그 간염약을 계속 먹어야 될 수 있거든요. 네. 그거를 반드시 체크를 받으셔야 되고 간 초음파를 1년에 2번을 꼭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비형 간염이 결국엔 나중에 간경화를 일으키고 나중에 결국 간암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간암의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비형 간염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활동성으로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언젠가는 한번 얘기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 케이스를 보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지금 저희가 하는 이 말을 듣고 누군가가 비형 간염이 갖고 계신 가족분들이나 있어서 누군가가 병원에 가서 비형 간염 약을 타드시기 시작한다 이러면 저희 유튜브는 할 일 다 했다고 봐요. 그렇죠. 맞아요. 월요일 아침 7시요. 이번 주말 제가 당직이니까 불편한 거 있으시면 바로 저한테 말씀하세요. 저런 분들이 이번 중에 정말 아슬아슬하거든요. 언제 확 나빠질지를 몰라요. 그래서 간경화 환자들이 원래 의사가 이식을 하자고 했을 때 안 하고 미뤄져가지고 간 부전이 와 있는 상태잖아요. 위태위태하죠. 위태위태해요. 정말 하루에 수혈을 계속 하루에 수혈을 3팩, 5팩 관장도 계속하고, 근데 저러다가 간 부전에 빠져서 감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콩팥 기능이 나빠져서 결국에는 장기 부전이 생긴다거나 피를 토한다거나 이래서 돌아가시거든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환자예요. 네, 바로 가겠습니다. 왜? 간 환자 다음 주 이식 수술 예정인 배종섭 환자 헤마테메시스 있고 바이탈 나았지.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선생님 말한상 딱 나왔네요. 진짜 오늘 최악의 최악을 다 보여주는구나. 빨리 지혈해야죠. 네. 빨리 가라 얘들아. 아우 어떡해. 이러다 의식이 그렇지. 혈압이 안 잡히지. 인투를 해 그냥 빨리요. SB 팁을 넣고. 지금 저거를 뺀 게 인투베이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큐베이션 준비됐습니다. 인투를 해라 빨리. 야, 한쪽에서 라인을 잡아라 좀. 저 피 토하는 게 진짜 무서워요. 이게 피가 위장에서 아주 많이 차지 않으면은 토할 정도까지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간경화의 합병증 중에 하나예요. 식도정맥류라 그래가지고 간에 대한 순환이 문맥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장에 있는 피들이 쫙 모여서 간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간이 딱딱해져 있으면은 문맥압이라는 게 높아져요. 식도에서도 피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간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쪽에 이제 압력이 높아지면서 식도에 있는 혈관들이 이렇게 돌출이 되거든요. 탱탱해지죠. 네, 탱탱해지고 돌출이 되는데 그 돌출되는 피가 갑자기 탁 터지면은 피가 굉장히 많이 나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응급 내시경을 해가지고 걔를 이렇게 지혈을 하죠. 네, 지혈술로 이렇게 찝고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지혈이 된 상태에서는 좀 보일 텐데 정말 막 들어갔는데 피밖에 안 보인다. 막 석션을 해도 그 속도를 못 따라간다. 이러면은 이거는 이게 내시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SB 튜브라는 걸 넣어놓고 그 다음에 문맥압을 어떻게든 일단 낮춰야 되니까 팁스를 하게 돼요. 그래서 문맥압을 낮춰줘서 이렇게 식도로 가는 어떤 압력을 감소시켜줘가지고 피를 좀 덜 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거 다 이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이분은 피를 토하면서 혈압이 확 떨어졌고, 떨어지면서 이제 혈압이 떨어지면 쇼크라 그러거든요. 쇼크라 그러면 이렇게 간이 안 좋은 분들은 이미 몸이 간신히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군데 타격을 받아요. 이게 돌아오기 쉽지 않은 거예요.
예정된 이식 수술을 당겨서 간 문맥 고혈압을 낮추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팁스를 먼저 하는 게 낫지 않나? 진짜 어려운 결정하네. 도노한테 너무 위험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토탈 하이퍼텐션부터 먼저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팁스 어떨까요? 팁스. 팁스를 수술 중에 할 수 있어요? 포토캡을 션트하자. 포토카발 션트. 카바. 저기 그 인페리어 베나 카바. 아. 대정맥에다가 관문맥이랑 뭔가 길을 만든다는 거네요? 기를 만들어서 일단 지금 간에 막혀 있으니까 그거 뚫어주겠다는 거예요. 우회로를 이것도 하는 우회로를 거네요. 만들어서 압력을 일단 낮춰줘서 출혈을 멈추겠다는 건데, 아니 그럴 거면 팁스를 했으면 되잖아. 따지지 마세요. 아니 팁스를 하고 들어갔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팁스도 결국 션트거든요. 주치의마다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야, 아이고. 출혈 잠들어 시간이 좀 걸렸고 간 연결하는 과정에서 혈압 문제가 있었는데 다행히 잘 해결했습니다. 아이고. 진짜 멋있다. 아, 서전들은 진짜 아, 저런 게 엄청 기분일 멋있다. 것 같아요. 멋있어. 멋있어. 서울에는 간짜장에 계란 후라이가 없어. 난 그래서 서울에서 간짜장 안 먹어. 간짜장을 계란 후라이 유무로 구분해. 우리 부대 앞에 진짜 간짜장 잘하는 데 있는데 계란 후라이도 2개나 올려줘. 알았어. 그래도 오빠는 못 가. 미안해. 혹시나 놀고 싶어. 놀다 올까? 좀 놀아줘야겠는데. 밥 던지게 해야겠다. 응? 그치, 이 타이밍이었지. 역시 이 타이밍이었지. 놀아야 되는 타이밍.